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보는 한국 강예신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의 사령관 암살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그동안 계속 북한에는 너무 온화하고 이란에는 너무나 좀 적대적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아마 북한이 이란의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이란에서 이제 정치인들이 결의안을 지금 만들어서 미군은 다 나가라. 이라크에서요. 그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란의 카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숨졌지만 이 사령관이 국내에서 이란 내부에서 어떠한 군사력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리아라든가 이라크, 예멘, 주변국, 레바논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주변국들의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람들이 지금 사흘 국장 가운데 이틀째이죠. 이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죽음을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 국가적인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목을 따오면 8천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상금도 걸려 있고요. 양복 입은 테러리스트다. 암살을 넘어서 암살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군사령관이며 정치력도 굉장한 사람을 숨지게 했기 때문에 드론 한 방으로 그래서 이제 암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암살을 넘어서 양복 입은 테러리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내부에서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호전적인 결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미국인들은 대통령의 말과는 반대로 술레이마니 암살 전보다 더 위험해졌다. 특히 이제 지역에서 외교관이나 군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 굉장히 위험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우리도 이란이 우리를 공격하면 공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언제나 공격에 보복 공격이 있으면 더한 보복 공격이 있고 더한 보복 공격이 있고 그것은 정말 처음 우리 생명체가 시작된 그 뒤부터 말로 공격하다가 손으로 발로 그 다음에는 이제 옆에 있는 아무 물건이나 집어던지고 칼을 만들고 총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더 강한 공격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란의 정치인이나 미국의 정치인들은 서로 승리를 했다고 선언하겠지만 그 사이에 죄 없는 군인들과 일반 민간인들은 숨져가는 것이고 이런 것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북한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사실 제가 이 이란 사태를 두고 이틀 사흘째인 오늘까지 한국의 여러 진보와 보수 오피니언 리더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너무 본인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구나. 진보나 보수나 진영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수 쪽에서는 이 정도 술레이마니를 암살할 수 있으면 김정은도 암살할 수 있다느니 쉽게 미국의 드론 기술이 대단하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려 깊지 못하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동안 술레이마니를 왜 암살을 못했겠어요? 이번에 기술이 갑자기 좋아져서 정보력이 좋아져서 암살한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다 암살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일 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미군이 그에 의해서 그렇게 숨지면서도 그의 목숨을 그대로 둔 것은 어떤 균형이 맞는 그리고 그를 암살해봐야 더한 보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란과 미국은 지금 전쟁 중이 아니고 평화 중입니다. 평화 중에 한 나라의 사령관이면서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군사력이나 정치력 여러 파워를 갖고 있는 술레이마니를 암살을 했다는 것은 암살을 하기 전에 올 수 있는 모든 것을 각오를 했어야지 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보다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정치인에게 어떠한 기회가 되던 상관없이 사람이 더 많이 숨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균형에 맞는 군사 공격과 보복을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어떻게 될지, 정말 그 중동의 또 다른 전쟁, 3차 대전으로 갈지, 이미 3차 대전인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이란이 미국과 이제 핵협상을 깬다. 2015년도 오바마가 해놨던 것을 트럼프만 다른 국가들과는 의견을 달리해서 깼고, 이제는 이란까지 깬다고 하는 것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같은 것을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깼지만 유럽이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란도 경제 제재를 미국으로부터 아주 오래 당했던 그런 국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살아남고 북한과 아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유럽이 그것을 봉합해 주지 못했고, 이제는 핵 개발 중지를 하지 않겠다.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깼어도 계속 그 국제적인 협약을 이란이 지켜오는 안에서 행동을 했지만, 이제는 우리도 안 하겠다. 북한처럼 핵 개발 하겠다는 얘기고요. 국가적인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어제 오늘 미국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사니까요. 아무래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란 영화라던가 이란의 여러 가지 문화 같은 것을 많이 접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미국에 산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저는 뭐 이란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란이 중동인가 유럽인가, 이란의 그 과거에 찬란했던 뭐 페르시아 제국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압박을 받는 동안에 또 이란 내부에서도 그렇게 자유롭진 않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영화라던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란 사람들이 저렇게 뭐 양탄자가 됐건 뭐가 됐건 자신들의 그 문화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데는 그 기반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거든요. 그런데 그 같은 이란의 국민들이 최근에는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시위를 하다가 미국이 와서 본인들의 사령관을 암살하고 나니까 그 사령관이 싫었던 사람까지도 미국이 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한 그 이란의 내부의 뭉침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보면서 북한은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북한은 아마 역시 우리의 판단이 옳았어. 미국과 그 상대를 하려면, 저 미국 같은 그 국가와 트럼프 같은 대통령과 상종하려면, 상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하려면 핵을 갖고 있는 게 최고야 하는 본인들의 그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라크에서 그 이란이 이 시리아 지금 그 이 술레이마니가 이란의 미래의 지도자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시리아, 이란, 레바논, 예멘을 다 이렇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혁명수비대의 외국 지부를 총괄하고 있었고, 이란에서는 그 이란의 뭐 최고 종교 지도자라든가 정치적으로도 인맥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 사람이 쭉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도 당장 미군 철군해라 하는 친이란파가 많은 겁니다. 이란은 그 인구의 숫자로나 그 땅의 넓이로나 오래된 역사로나 뭐 다른 그 문화를 창조했던 것이나 이런 것으로 굉장한 대국이기 때문에 그동안 술레이마니가 그 이란이 그쪽 지역에서 패권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플랜을 한, 말하자면 그 설계사였고, 그가 숨짐으로 인해서 그 플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영향력을 받은 그 정치인이 이라크 내부에서도 많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당장 지금 미군은 철군해라 하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마 미국이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려고 굉장한 로비를 했을 겁니다. 이란 정치인들에게. 그러나 미국의 로비보다 미국이 지금 그곳에 이제 군인을 주둔시키고 이라크인을 훈련을 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그 술레이마니의 힘이 살아있는 트럼프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이라크에서는 지금 정치인들이 미군 철군해라, 외국 군대 다 나가라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이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사임을 한 이라크의 총리가 서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까지는 그 총리가 사임한 총리가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란이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미군 철군하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그쪽 지역에서 힘을 잃게 되고 아이시스는 조아라 하고 이제 더 힘을 갖게 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란의 정치인들도 굉장히 좋아하겠죠. 경제 때문에 아주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시위를 몇 개월 내내 했는데 이런 일로 딱 국민이 뭉치게 되고 반면 미국은 지금 의견이 갈려지는데 이것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다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것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북한 문제는 이번 주에요. 미국에서 본 북한은 2020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 것이 이란 문제까지도 이제 북한이 전부 계산을 하고 할 테고요. National Interest라고 그 잡지가 있습니다. 북한 문제 관련 싱크탱크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은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핵 테스트가 있을 것인가? 북한으로부터 이제 이란을 보고 이란도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라늄 농축부터 시작해서 핵을 가져야지 된다. 이런 것을요.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테스트? 트럼프 대통령과 평화? University of Kentucky의 외교 관계 또 뭐 무역 뭐 이런 거 전쟁 관련 책도 많이 쓰고요. 많이는 아니지만 아무튼 쓰고 로버트 팔리라는 교수가 이 National Interest에 본인의 의견을 낸 것을 보면은 북한이 이제 그 신년사도 대신한 그 공산당 대회를 끝내고 내놓은 선언문에서 미국은 곱씹을 게 많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사람 이제 한반도 전문가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기도 한데요. 그 미국에서도 이런 그렇게 곱씹을 만한 게 많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With much to chew on 뭐 이렇게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과 충돌은 아니지만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대단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힌트들이 여러 가지 보인다는 얘기죠. 그 내용 자체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전해드렸었고요. 국내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한국이 지금까지 못했던 거죠. 자력 방어. 경제가 미국에 의해서 제재가 곧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있었고 허리띠 졸라맬 각오 이런 거 아주 잘하는 북한입니다. 그러면서 과학과 기술 발달 그러니까 병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국제 이슈에서는 미국이 이거 다 잘못해서 그렇다. 미국의 잘못을 돌렸고요. 모라토리움을 끝낼 수도 있다. 장거리 핵 테스트하는 그렇다고 끝내고 곧 테스트 하겠다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뭐 전략적인 무기 F-35 전투기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한국으로 미국으로부터 들어가는 것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비난합니다. 그렇게 줄였고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상대하기에는 핵 개발이 옳은 방향이었다고 지금 확인을 하면서 당연하죠. 이란의 그 핵 협상을 휴지로 만들고 그 사령관을 암살을 했는데 우리는 그 제재가 가혹하지만 제재를 견디면서 이거 잘했네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관계의 그 관계도 나빠지면서 당연히 이제 그 북한의 숨통이 조금 트이니까는요. 미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생각할 때 이 두 나라 관계에서 지금 뭔가를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는 거죠. 그 희망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트럼프와 뭐 마지막 협상 정도는 해볼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여지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선거 이후에 하는 것도 방법이다. 뭐 트럼프와 다시 하던 트럼프가 재선됐을 때 아니면 민주당의 새로운 대통령과 하던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는 얘기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은 기본 조건을 설정을 하고 협상이 열매를 맺는 북미 미팅은 없을 것이다. 이게요.
기본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 북한 문제도 수없이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를 가고 있습니다. 그대로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실무자들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미리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그 탑다운만 중요한 게 아니라 탑다운은 정말 쇼를 하기는 좋죠. 이미지를 하고 어떠한 그 선수를 치고 또 물꼬를 트고 하는 데는 좋지만 결국 모든 그 지금까지의 외교 관계는 시작과 완성이 실무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낮은 단계로 끝나는 것이고 그 높은 탑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만 그 어느 꼭지점에서 하는 것이지 이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했던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했지만 성공을 지금 못했잖아요. 그래서 실무 그 기본 조건을 설정하고 열매를 맺는 일은 2020년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걱정이 북한이 그 뭐 선거에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거나 그거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북한에도 위험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지금 이란에 한 것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면, 국제관계, 다른 나라에 대한 그 문화적인 이해 이런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70평생 살아온 그 과정이 돈과 여자와 사치와 또 쇼와 이런 것이 전부였기 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세계사에 대해서 고심을 한다던가 세계 정세를 읽어내려 간다던가 돈의 절약 그 문제에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모든 판단력을 갖추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도 북한이 위험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번에 이란 그 사령관을 암살하는 것처럼 위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세계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위험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수가 얘기하기를요. 그런데 그래도 그 로버트 팔리라는 유니버시티 오브 켄터키의 교수입니다. 김정은은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합리적이고 노련한 면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 문제를 아마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깊이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신년사를 대신한 그런 그 빅 스피치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 의도적이겠죠. 사우스 코리아. 정말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 노동신문이 쭉 그 나열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미국에 대한 얘기는 많았고 대신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를 할 때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고 미국 프레지던트 소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릭 고메즈라는 사람은 김정은의 계산은 간단하다. 이 사람도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스텝라이터예요. 김정은의 계산이 어떤 형태로 간단하냐면 한국은 내가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다. 미국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왜 시간 낭비를 해야 되지? 미국의 전력 투구를 해야지. 미국이 정책을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바꾸도록 이런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물론 한국이 어떠한 그 상황이 또 앞으로 벌어질 때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때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은 또 도와달라고 하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또 일면 괘씸한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또 본인도 정치인이니까 정치와 선거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활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전원책 변호사 같은 사람이 JTBC 그 정치 토론에서 오히려 그 보수에서는 선거철이 돼서 4월달 즈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그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 쇼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집권당에게 그걸 걱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이 크게 북한을 지금 도와줄 일이 없다는 계산을 끝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을 무시하면서 북한과 경제 협력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이제 정치적으로 자살행위가 된다. 지금 그 에릭 고메즈 씨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리 그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미국에서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미국을 돌려놓고 뭐 개성공단이다 기타 등등 북한과 경제협력을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2020년 한반도의 북한 관련 미래는 어두울 것이다. 현재 상황을 바꿀 힘이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희망을 품고 있겠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마이크 폼페오가 북한도 상황 판단을 잘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전략이냐 희망이지 소리가 미국에서 나왔었죠. 그렇지만 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국가, 미국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때 희망만이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는 지금이 이제 그런 때죠. 그런 그 한국의 우울함을 얘기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역시 제가 오늘은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이 내용은 그 스텝라이터인 것 같아요.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코노미스트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 핵무기를 만약에 북한이 쓴다면 그러면 미국에서도 그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최악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한반도에서 전쟁 비슷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북한이 전략적 어떤 그 핵 공격을 했을 때 미국도 전략이 아니라 전술적인 핵무기를 쓸까? 그럴 경우 인구가 너무 많잖아요, 한국에. 그런 것을 그 생각을 하는 건데 핵무기 배치라는 것은 아무리 그 작아도 한국에 뭐 지금 뭐 핵무기 배치 뭐 기타 등등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은 비상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미국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 좀 갈라져 있습니다. 대체로 핵이 그 어떤 쪽에서 문지방을 넘어서 이쪽을 향한다면 그렇다면 유일한 이쪽의 대응책도 핵밖에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뭐 조셉 시린시오네 같은 사람이요. 그 플라워 쉐어 펀드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어떤 그 비영리 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미국의 그 군 사령관들은 전부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건 그러면은 뭐 우리 그렇게 답해야지 압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대통령에 달려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 달려 있다는 것도 역시 또 다른 그 핵확산 방지센터의 연구원인 그 조수아 H 폴락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핵을 쓰고 핵으로 답한다는 것은 그게 전략적 핵이든 전술적 핵이든 다 상관이 없이 다 핵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북한이 뭔가 문제가 조금 잘 안 풀려서 그 전쟁 비슷한 일을 일으킨다고 할 때 핵 문제를 쓴다는 데 있어서 그건 좀 회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마스 카렌트 같은 그 헤리티지 재단의 연구원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는 단계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어떻게 할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고 제가 그 주말에 친구와 같이 그 금요일에 여러 가지 그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래저래 한국은 그 핵을 가져야겠어. 그 친구는 구태여 따지자면 뭐 미국에서 자랐고 미국에서 학교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에 대한 뭐 역사라든가 이런 그 지식이 많고 그런데 뭐 구태여 따지자면 그 보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이 핵을 가져야겠어. 꼭 북한이 아니더라도 라고 얘기하면서 이번 이런저런 일로 일본이나 중국도 한국에는 위협이 되니까 그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 핵을 가져야지 되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미국을 어떻게 믿느냐고. 근데 사실은 늘 그랬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자국의 그 방어를 누가 다른 나라 사람이 해줍니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관심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aybe
세계의 그 평화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나 세계의 문화나 역사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런 것을 즐길 만한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70살 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 한국 사람들이 숨지니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아니라 다른 나라 대통령, 다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을 생각을 해서 한국에 군대를 보내고 미국을 생각을 해서 한국에 뭔가를 해주고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중재를 해주고 하지 한국을 위해서 그럽니까? 이 세상에 그런 정치인이 어디 있고 그리고 사람은 바빠요. 자신들 그 국가의 정치 문제 풀기만도 한반도를 생각해서 그러는 나라와 그러는 대통령은 없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또 중국이 나오거든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인데 에드워드 하웰이라고 이분은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이 2020년도에 북한과 어떻게 할까? 북한의 인내심을 계속 보일까? 중국은요. 미국도 밉지만 북한도 너무 그 심각하게 선을 넘는 것을 싫어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은 현상 유지를 원합니다. 때로는 북한이 이제 성가신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70주년에서 얼마 전에 우리의 부서지지 않는 우정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2020년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서 북한은 그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에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중국은 무역 분쟁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둘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 흉도 은근히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물론 북한이 미국의 그 경제 제재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키우기는 하겠지만 중국도 이러한 그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잘 알고 있고 항상 그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북한이 그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준다는 얘기고 지금은 이제 그 공이 북한 코트에 있는 거죠. 북한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반응을 하고 중국은 항상 그 뒤에서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의 숨통을 어디까지 조여주지 이런 역할을 해서 역시 중국은 살아있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큰 강한 딥한 파워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보는 한국 오늘 일요일인데요. 제가 사실은 오늘 영화를 한 편을 보려고 했는데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관한 뉴스는 들리더군요. 그 Parasite 기생충이 미국 National Society of Film Critics 미국 그 영화 비평가 협회인데 비평가 협회가 많아요. LA 영화 비평가 협회도 있고 뉴욕 영화 비평가 협회도 있고 이 비평가 협회는 내셔널 그 소사이어티잖아요. 전국 영화 비평가 협회인데 굉장히 역사도 깊고 그리고 수준으로 따지자면 높습니다. 196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면은 뉴요커라든가 아니면 빌리지 보이스 같은 잡지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월스트리트저널,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인 NPR 이런 곳에서 영화평을 하는 그런 영화평론가들 60명입니다. 지금은 저는 회장이 좀 약한 것 같은데요. 하기는 젊은 회장이 일을 해야죠. LA타임즈의 영화평을 쓰는 저스틴 장이라는 사람이 회장인데 LA가 사실은 헐리우드에 가까우니까 그렇기도 하고 영화평을 보면 저는 이 사람 영화평은 좀 약하다라고 항상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깊이 있게 그러는 게 아니라 한국 영화가 요즘 붐이고 하니까 어떤 때는 좀 생뚱맞게 잘 모르면서 무조건 좋다고 쓴다던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회장으로 있고 미국 영화비평가 협회요. 60명입니다. 이 60명의 회원이 있는데 탑 회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탑 평론가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탑 영화 평론가들이 패러사이트를 최고 영화, 그러니까 작품상이죠. 베스트 픽처 상을 줬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를 그 봉준호 감독과 누구죠? 한진원 씨가 같이 썼잖아요. 두 사람이 시나리오 상도 받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일 여러분들 정규 방송 시간에 뵐 시간이요. 오늘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